재수를 하려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신가요? 정말 간절하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나는 재수를 해서 지금 성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할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절실한 마음이 있냐는 말입니다. 유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네, 어느덧 2월이 다가왔고 정규반에 들어갈 학생들도 재수의 방법 정도는 어느 정도 정해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은 한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재수생 할 때 달라졌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셔서 그것과 관련된 저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두둥탁. 일단 저는 고3 때까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능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했고 강남대성 기숙학원에서 2월 정규반부터 재수를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수니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막연한 마음가짐은 있었지만 실제로 학원에 들어간 초기에는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월 달에는 정말 한 달 내내 잠만 잤는데요. 기숙학원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갑작스럽게 외부와 단절되었다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기숙에서 매일 아침에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아무리 겨울이었어도 아침에 그렇게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땀이 뻘뻘 났어요. 그 상태로 교실에 이제 들어오면은 교실은 겨울이다 보니까 히터가 빵빵하게 나옵니다. 아침 식사를 한 상태여서 배는 부르고 땀은 나는데 교실이 따뜻하다? 정말 잠이 오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월 한 달 동안 학원에서 잠만 잤어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느냐? 바로 3월 1일이었습니다. 3일절 아침이었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는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가 이렇게 걸어오더니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야 황승호, 너 오늘 아침에 무슨 공부할 거냐? 나 어제 덜 풀었던 수학 문제 풀어야지. 뭐래? 네 오늘도 잘 거잖아. 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같은 반 사람들에게 그냥 자는 학생으로 이미지가 인식되었나? 뭐 공부에 그렇게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확 뭔가 자존심을 긁는 멘트가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이 승부욕이 갑자기 발동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엔 안 잤어요. 정말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야 너 오늘 왜 안 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다음날도 안 잤어요. 그냥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니 셋째 날도 안 자니까 뭐야 너 이제 안 자? 이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3월 1일부터 수능 때까지 교실에서는 단 1초도 자지 않았습니다. 왜? 그 친구한테 자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이건 저의 간단한 경험인데요. 사실 누가 들으면 정말 코웃음 날 수밖에 없는 경험이에요. 그쵸? 뭐 그냥 지나가는 같은 반 애가 한마디 던진 거 가지고 갑자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해서 정시로 연세대를 갔다? 그래요. 누가 들으면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일 수 있어요. 에이 원래부터 마음가짐이 괜찮았겠지. 원래부터 각오가 돼 있었겠지. 근데요 여러분, 학생이 마음가짐이 바뀌는 건 정말 사소한 일부터 시작됩니다. 뭔가 거창한 목표가 생겨서 마음가짐이 바뀌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상황이 그 학생의 일련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재수를 하려는 여러분, 그만큼 간절하신가요? 정말 간절하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나는 재수를 해서 지금 성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할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절실한 마음이 있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요 포항 쪼매난 지방 동네에서 공부 얘기로는 솔직히 남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재수를 한다라는 소문이 돌자마자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한다 하더니 결국엔 재수하네, 뭐 별거 없구만. 저 진짜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의 피해는 저한테도 왔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도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재수를 하는 1년 동안 솔직히 저희 부모님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했어요. 자, 지금까지의 얘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를 할 때는 독해져야 합니다. 정말 독해져야 돼요. 재수를 하는 1년만큼은 오로지 나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이다? 그 누가 욕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 공부 안 될 때 EBS 수능특강 문학 답지를 뺏겨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 기숙학원에서 제 공부 방법 코웃음 치던 애들 정말 많았습니다. 너는 무슨 출판사를 차리냐? 그걸 왜 뺏기고 앉아있냐? 이미 다 잘 나와있는데 네가 그걸 다시 왜 적냐? 이런 식으로 코웃음 치고 비웃던 애들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 방법이 옳다고 믿었고 제가 공부가 안 되는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무조건 재수를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독하게 먹었기 때문에 1년 동안 핸드폰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로지 수험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솔직히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그 당시에는 오로지 수능이라는 거에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항승.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재수생할 때 고3 때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봤는데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재수 성공할 수 없어요. 본인을 강하게 채찍질하고 절대로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마세요. 독해지면 부지런해지고 부지런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옵니다. 부디 저의 이 강한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온전히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